여러분, 불과 사흘 전만 해도 1,50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단 이틀 만에 45원이나 폭락했습니다.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앉은 거죠. 이걸 보시고 이제 좀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댓글창이나 커뮤니티 반응은 차갑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또 갖다 썼냐? 애초에 국채 남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억지로 끌어내리느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환율 급락의 진짜 배후와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단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난세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아주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틀간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죠. 지난 24일 환율이 1,484.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당국이 비명을 질렀죠. 더는 못 참는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표현이 아주 강했어요. 전례 없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체계, 보유 자산의 10%까지 달러를 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외화를 공급했습니다. 세제 혜택,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양도세 깎아주겠다. 기업들 해외 자금 들여오면 세금 깎아주겠다. 사정기관 동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외환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폴리시 믹스였습니다. 덕분에 숫자는 내려갔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대중의 분노. 내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용인가? 지금 대중들이 가장 화가 난 포인트는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의 본질이 뭡니까? 국민의 노후를 위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니까 정부가 이 거대 자금을 외환시장 소방수로 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물론 당국은 전략적 환해지라고 말합니다. 환차손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봅니다. 정부가 압박해서 달러를 강제로 풀게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준 없는 국채 발행으로 유동성 관리에 실패해놓고 그 뒷감당은 왜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국채 발행 규모가 논란이 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애초에 환율 방어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유동성은 풀어놓고 환율이 오르니 억지로 찍어 누르는 형국이니까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정부의 입장을 조금 반영해 보자면 연말 종가 관리와 심리적 마지노선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공포에 빠집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가계 경제는 박살이 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난을 듣더라도 일단 불은 꺼야 했을 겁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준 것도 단순히 세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잠겨있는 달러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것은 수급을 조절한 것일 뿐 환율 곡선 자체를 밑으로 내리는 대책은 아니다라고요. 즉, 진통제는 놨는데 병의 근원은 못 고쳤다는 뜻입니다. 구조적 문제, 왜 원화는 계속 약세인가?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양대 김광석 교수가 지적한 구조적 요인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금리차와 유동성, 우리나라의 돈 풀리는 속도가 미국보다 빠릅니다. 돈이 흔해지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대미 투자 집중,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와야 할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성장률 역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오르는데 한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환율 급락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환율 하락에 속지 마세요. 지금의 하락은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환율 안정됐으니 달러 팔아야지 혹은 해외 주식 다 정리해야지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엔 구조적 위험이 너무 큽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여전히 달러 자산이나 안전 자산으로 유지하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내 자산은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이때 혜택에만 눈이 멀어 아무 자산이나 사면 안 됩니다. 환율 안정화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는 기업, 혹은 내수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유동성의 흐름을 읽으세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준 없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현금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자산, 부동산, 금 등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환율을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방패 삼는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 구조적인 대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율 45원 하락.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누군가에게는 더 큰 불안을 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이번 개입이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악수였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